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사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56세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아들은 대학을 마치고 한참 사회생활 중이고 딸은 아직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다 은퇴하여 한참 새롭게 사업을 하는 중인데 집안일에 일절 간섭을 하지 않으려 해요. 아들은 맞이인지라 책임감이 강하고 인정은 많지만 좀 우유부단한 것이 탈이고요. 딸은 아직 학생이지만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하고 판단할 줄 아는 눈이 있고 당차게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까요? 아무튼 둘 다 성격은 정말 대조적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바라던 대학에 입학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이나 딸이나 머리는 좋은지라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4년 내내 공부를 하여 그것만큼은 꽤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래도 공부에 소홀했던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남편 머리를 물려받았는지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놀고 그런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버렸나 봐요. 저는 그저 고등학교만 마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막 마친 남편과 만나서 짧은 연애 끝에 결혼해 아이 둘 낳고 생활하느라 그저 어머니의 역할에 충실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전 딱히 대학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기에 결혼하고 가정주부로 살아온 거고요. 아들이나 딸이나 성격이 대조적이어서 처음엔 기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물을 대하는 모습이나 사람들에게 하는 태도가 둘 다 사뭇 달랐거든요. 다 키워놓은 지금은 많이 그나마 괜찮아졌습니다만 아들과 딸의 성격을 반반이라도 섞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불현듯 들 정도이니 제가 애들을 기르면서 나름대로 애쓴 걸 생각하면 가끔씩은 한숨이 나오긴 해요. 뭐랄까요? 딸은 상당히 믿음직스러우면서도 활발하고 아들은 누굴 닮았는지 몰라도 약간은 사물을 보는 눈이 딸 아이보다 흐리다고 해야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흔히 아들이 철이 일찍 드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딸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아서 가끔씩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 사건의 시작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서부터였습니다. 결혼 상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딸은 자기랑 같은 대학 출신이라 누구인지 자기도 알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상당히 시원시원하고 사교적인 성격이라고 아들은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의 갑작스런 결혼 발표에도 놀라있던 저에게 여자친구가 자기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까지 꺼내놓으니 전 참으로 아들의 결혼 발표와 속도 위반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좋아하던 가수의 콘서트에 남자 둘이 갔었는데 진행자의 돌발 이벤트에 걸려 여자끼리 왔던 여자친구 쪽과 합석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같이 공연도 보고 선물로 받은 레스토랑 상품권도 같이 사용하면서 만나게 되었다고. 성격도 나름대로 시원시원하고 얼굴도 몸매도 매력적이었고 자신의 이상형이었다면서 운명적 만남이라고 지금도 할 말을 잃은 엄마 앞에서 여자친구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알고 보니 여동생과 같은 대학 출신이라 더욱 호감이 갔다는 말을 이으면서도 역시나 잘 만났다는 투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들은 그날로 그녀에게 반해버렸고 금방 사랑에 빠져버리는 금사빠 아들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녀와 속도 위반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만난 지 4개월 만에 얼마 전 여자친구가 입덧을 해서 혹시나 하며 병원에 데려갔더니 벌써 임신 3개월이라고 축하한다는 말까지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공부와 일 때문에 모범생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여자와는 담을 쌓은 아이가 여자친구에게 임신까지 시켰다니 저희 부부 둘은 처음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요. 대학 때도 여자친구랑 사귄 적도 없었고 취업 후에도 일만 할 정도로 순진한 우리 아들이었기에 이젠 여자를 만나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만 아직 한창 사회생활 중이라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정말 이 사태를 어찌 수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부모로서 그런 아들의 선택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근데 갑자기 딸이 오더니 이러더군요. 그 여자애랑 결혼 난 절대 반대야. 다시 생각해봐 오빠. 제가 차마 말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딸이 갑자기 제 마음과도 같은 이야기를 꺼내어 든든해 보였는데 동생의 그 말에 아들은 상당히 화를 내더군요. 조용하던 아들이 딸에게 화를 내는 것이 한편으론 안쓰러웠습니다. 자식들이 싸우는 걸 어느 부모인들 좋아라 하겠습니까?
딸은 같은 대학 출신이라 누군지 안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갈아타기로 유명한 날라리였다고 하더군요. 학교 내에서 그 문제로 엄청 유명한 아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딸도 그러고 저나 남편도 내키지 않는데 아들은 엄청 화를 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자 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만 하다가 이제서야 바라던 여자를 만났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지 왜 그렇게 내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너 내 동생 맞기는 한 거냐? 네 눈이 정확해도 난 그 여자한테 반했어. 결혼은 내가 하는 거니까 넌 그저 나를 좀 도와줘. 이러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래서 안타까웠지만 일단 아들을 인정하고 여자친구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좋게 보았습니다. 딸은 계속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다른 생각과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날라리 바람녀였기에 졸업 후에도 이 남자 저 남자와 만나면서 살을 섞었을 거라면서요. 자신은 그게 딱 보여서 오빠의 결혼 상대자에게 진절머리가 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딸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장소에 모인 두 집안 식구들은 처음엔 어색한 듯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내 즐겁게 웃으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잘 흘러가던 중 갑자기 딸이 폭탄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결혼은 성립될 수 없으니 친자 확인 검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화기애애하고 즐겁던 분위기는 대번에 험악해지고 수선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여자 쪽 집안 어른들이 상당히 불쾌해하시며 화를 내더군요. 아니, 우리 아이를 뭐하러 보고 그러시는 건가요? 우리 아이는 성격도 밝고 시원시원해서 남자가 많이 따랐을 뿐이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라면서 오히려 저희 식구들에게 험담을 늘어놓더군요. 아들의 여자친구도 화가 난 듯이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말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이 아이는 분명히 오빠의 아이라고요. 그치 오빠?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딸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는데 딸은 계속 씩씩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딸이 가방 속에서 사진들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던져놓았습니다. 순간 상견례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진으로 쏠렸고 사진을 집어든 여자 쪽 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사진을 집어들어 보았더니 사진 속에는 다른 남자와 당당히 모텔에서 나오는 예비 신부의 얼굴이 찍혀있는 사진들, 술집에서 또 다른 남자와 러브샷을 하고 있는 술 취한 그녀의 모습들 등등 문란하게 놀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예비 신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딸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몰래 뒷조사한 듯 했습니다. 이윽고 딸은 핸드폰으로 동영상까지 틀어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자동차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고 모텔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려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들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할 말을 잃고 어이없어 하는 그 순간의 정적을 깬 건 열이 잔뜩 받은 예비 신부가 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내려치면서 딸을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기 그릇에 부딪힌 핸드폰 액정은 금이 갔고 딸이 뒤로 넘어지면서 한쪽 팔목으로 넘어지자 딸은 팔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상견례는 아수라장이 되고 파장되었습니다. 상견례장을 나오며 딸은 우리 집은 너같이 행실이 단정하지 않은 아이가 들어올 곳이 아니니까 그냥 헤어져. 더 이상 우리 가족들한테 상처 주지 말고. 정말 그런 식으로 남자를 사귀면 훗날 크게 후회할 테니까 똑바로 생각하고 살라고. 예비 신부와 딸이 더 큰 싸움이 나기 전에 가족들은 둘을 떼어놓았고 저희는 그곳을 나오면서 손목을 잡고 아파하던 딸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의사는 팔목의 뼈가 금이 갔으니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2주 정도 지났을 어느 날 그 여자의 부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그 여자의 아버지는 저희에게 난데없이 정중히 사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도 혹시나 해서 친자 확인을 해보았는데 저희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순간 안도의 한숨이 밀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딸이 부상을 입은 것도 핸드폰도 다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전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만큼이나 소가리를 해왔던 남편이 그쪽 부모에게 한마디를 해주려는 걸 제가 남편의 팔을 잡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의 부모를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일로 아들은 마음의 상처가 꽤 큰 듯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리곤 당분간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다 자기가 잘못한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저도 아려오면서 아니다. 나도 일정 부분 책임은 있어. 항상 대학만, 취업만 신경 쓴 우리 탓도 있는 거 아니겠니?
그렇게 말하며 아들의 죄책감을 풀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내가 동생 하나는 참 잘 만났다.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있는 줄은 몰랐네. 오빠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켜줘야 된다니까. 오빤 너무 성격이 좋아서 탈이야. 때로 아니다 싶은 건 과감히 끊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왜 모를까. 착해 빠진 우리 오빠. 앞으로는 우유부단함을 좀 버려. 그리고 중요한 일은 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아. 라며 제가 할 말을 딸이 다 해주는 겁니다. 오빠의 결혼 발표에 반대해서 미안해. 아니야. 너 덕분에 결혼을 하지 않게 돼서 다행이야. 만약 결혼했더라면 내 자식도 아닌 아이를 키우게 된 거였고 더구나 바람을 피우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니 내가 오히려 미안하고 고마워.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일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첫 여자친구를 사귀느라 황당한 일을 겪은 뒤로 아들은 가족들과 대화도 많아졌고 전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은 당분간 여자는 생각하지 않고 일에 몰두하고 싶다고 하네요. 덕분에 얼마 전 승진하고 호봉도 올라서 집에 시시때때로 돈을 가져다 주면서 이러더군요. 여자는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이 없으면 저도 없는 거잖아요. 라고 말이죠. 참, 남의 아이를 임신시키고 뻔뻔하게 저희 집 며느리가 되려고 했던 그 여자는 아이를 출산 후 돌보지도 않고 그새 다른 남자 꼬셔서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 합니다. 결국 그 여자의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둘 키우면서 대조적인 성격에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상당히 힘들었지만 이렇게 가족이 대화도 많이 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제가 자식들을 잘 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아들이 더 사람 보는 눈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다 키워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이 부모 눈에는 언제까지나 철없는 아이로만 보이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환갑인 아들에게 차조심하라는 팔순의 어머니의 마음처럼요. 이번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집안에서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즐거운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442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